김은아, 재개발 안내문이 집에 왔던데 자세히 좀 설명해 줄래? 네, 예전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250세대 정도 짓는 걸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자재비랑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소규모로는 도저히 수익이 안 남는 구조가 된 거예요. 게다가 요즘은 신축이라고 무조건 잘 팔리는 시대도 아니에요. 브랜드, 커뮤니티 시설, 조경 구조. 이런 게 제대로 갖춰져야 분양도 잘 되고 시세도 높게 형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세권 정비 사업으로 대단지를 만들겠다는 거니? 그런데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고 2000세대나 나와? 지도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동사무소예요. 동사무소 대각선에 있는 우리전기 건물부터 시작해서 옆쪽으로는 속편한의원까지 쭉 올라가고요. 아래쪽으로는 봉평매 밀집까지 포함됩니다. 꽤 넓죠? 이 정도 규모니까 2000세대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한다는 데들도 있지 않아? 네, 맞아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이 이미 설립된 곳은 이번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제외됐고요. 노란색 안쪽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곳은 아직 조합 설립이 되지 않았기에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건축사 분께 부탁해서 규모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 도면은 확정된 도면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용적률을 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토된 도면이에요. 실사용 대지면적 약 13,900평의 용적률 400%를 적용해서 최고층 37층 17개 동으로 이루어진 2127세대인데 작은 평수가 많이 배치돼서 세대수가 늘어나 있어요. 많이들 원하시는 34평형을 비롯하여 큰 평수를 포함시키면 2127세대보다는 세대수가 조금은 줄어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도면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단순한 규모 검토용으로 언제든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 설립 동의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전에 제출하신 가로주택 조합 설립 동의서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중복 제출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두 사업 중에 주민들의 선택을 많이 받은 쪽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은 단지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지면 일군 유명 브랜드 건설사가 들어오니 당연하죠. 조합 설립 이후에 선정해야 하긴 하는데 레미안,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이편한 세상, 자이 더샵, 롯데캐슬, SK뷰 전부 다 도급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일군 브랜드 건설사들인데요. 2000세대급 대단지면 이런 브랜드들 전부 유치 가능합니다.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에 발행한 정비사업 통계연부와 주요 건설사들의 분양 기준 자료를 보면 브랜드 아파트가 진입하려면 최소 1500세대 이상은 되어야 하고 2000세대 이상이면 대부분의 일군 건설사들이 수주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단지 하는데 대단지 되면 좋은 게 뭐야? 좋은 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브랜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낮은 관리비, 높은 시세 등등 장점이 너무 많죠. 커뮤니티 시설이 뭐야? 요즘 아파트 광고 보면 단지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커뮤니티 시설 덕분입니다. 헬스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게스트룸, 식당 같은 거. 이런 시설들을 입주민 전용으로 단지 안에 갖춰놓은 공간이에요. 요즘은 이런 게 없으면 신축으로도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 있으면 관리비가 비싸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많은 대단지는 커뮤니티가 없는 대단지보다 관리비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커뮤니티도 없고 세대수도 적은 소규모 단지보다는 오히려 관리비가 더 저렴하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고정비가 세대수로 나뉘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커뮤니티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프리미엄입니다. 없으면 아쉬운 게 아니라 이제는 기본이 된 시대예요. 아파트 가격이 같은 위치면 비슷한 거 아니야? 대단지라고 아파트 가격이 비싸죠? 네, 비싸집니다.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브랜드도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조경이 예쁜 살고 싶은 집이잖아요. 살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갑니다. 팩트체크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KB부동산 리브온 시세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동일한 입지 조건일 때 대단지 아파트 분양가는 3.3m제곱당 2,800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 반면 소규모 단지는 3.3m제곱당 2,200만 원에서 2,4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단지가 약 27%가량 높은 분양가로 형성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차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114와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 KAPT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세대 내외의 소규모 단지는 월 18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의 관리비, 반면 2000세대 이상 대단지는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로 관리비가 형성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대당 약 40%가량 낮은 관리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할 때는 재개발은 오래 걸린다고 하지 않았니? 맞아요. 예전에는 부천시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정책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가로주택은 빠르고 다른 재개발 방식은 조금 느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부천시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구조적으로 한계가 많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는 작게 쪼개서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역세권 중심으로 대단지로 묶어서 개발하라 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역세권 재개발도 행정이 훨씬 빨라질 테니 가로주택을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재개발은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데? 서울 기준 평균 사업기간은 약 9.5년입니다. 다만 비대위 등 내부 갈등이 없을 경우 7년 내외로도 추진 가능한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동의서를 빨리 걷는다는 가정하에 입주까지 약 7년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재개발은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 거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바로 조합 설립이 가능했었잖아요. 그랬던 걸로 기억해.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역세권 정비 사업의 다른 점인데 역세권 정비 사업은 총 3번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해요. 추진동의서, 정비구역동의서, 조합 설립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추진동의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의 동의율이 필요하고 재개발 추진에 대하여 동의하겠다는 동의서예요. 동의율 10%가 달성되면 그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증거하게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는 50%의 동의율이 필요하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구체적인 추정 분담금과 추정 비례율을 산술할 수 있어요. 그 이후 조합 설립 동의서를 증거하게 되며 75%의 동의율을 달성하면 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절차는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거의 같아요.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역세권 정비사업을 비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보통 100세대에서 250세대 정도의 소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세대 수가 적기 때문에 브랜드 아파트의 진입은 사실상 어렵고 커뮤니티 시설이나 조경시설 설치도 관리비 부담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분양가와 시세 경쟁력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고정비가 분산되지 않아 세대당 관리비도 대단지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동의서 한 번만 제출하면 바로 조합 설립이 가능해서 절차적으로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자체의 정책 방향이 대단지 중심으로 바뀌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역세권 정비사업은 약 2,00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입니다. 세대 수가 많기 때문에 자이,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브랜드 아파트 유치가 가능하고 헬스장, 도서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대 수가 많은 만큼 고정 비용이 분산되어 관리비는 낮아지고 브랜드 커뮤니티 조경 효과로 인해 분양가와 시세 경쟁력도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추진동의 정비계획동의 조합 설립동의까지 3단계 동의 절차가 필요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보다 사업기간은 다소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천시가 역세권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행정적 지원도 이쪽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도를 원하면 가로주택, 결과를 원하면 역세권입니다. 동의서 제출하려면 언제, 어떻게 하면 되니? 늦어도 5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소지하고 사무실로 명의자 분께서 직접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다 가능합니다만
주민등록증 발급 연도가 2015년 6월 이후여야만 가능합니다. 직장 때문에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나 시간이 나는데 어쩌지? 평일에는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사무실에 상주해 있고 5월 29일까지는 주말에도 근무합니다. 근무 시간 외에도 언제든지 연락만 주세요. 뉴타운을 진행한 곳은 집값이 10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소사 뉴타운을 날리 우리는 수리비만 몇 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들 새 아파트로 입주할 때 우리는 또 수리비로 한숨 쉬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동의서 제출이 늦으면 늦을수록 사업성은 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